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누르면 한국이 더욱 발전합니다. 독일 최고 병원들이 포기한 환자를 한국인 의사가 구했다. 2부 시작합니다. 전 기적의 수술과 독일 의료계의 충격. 한스의 재출혈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은 응급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잉그리드는 박지혜 의사에게 매달렸고 저는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취재하며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 가능한가요? 독일 의사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박지혜 의사는 한스의 최신 CT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부인, 상황이 악화되긴 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나노로봇 수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뭔가요? 독일 의료진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제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수술입니다. 문제는 하버만 교수를 비롯한 독일 의료진들이 여전히 박지혜 의사의 제안에 회의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하버만 교수를 찾아갔어요. 교수님, 환자의 상태가 위급한데 박지혜 의사의 수술 제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없을까요? 하버만 교수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기자님, 의료는 실험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박지혜 의사가 하버만 교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들려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지난밤 한스 환자분의 케이스를 상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나노로봇 수술의 전체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박지혜 의사는 3D 홀로그램을 이용해 수술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뇌관 부근의 복잡한 혈관 구조 사이로 나노로봇이 정확히 병변 부위에 접근하는 모습이 마치 SF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 나노로봇은 직경 0.1mm로 기존 수술 도구로는 접근할 수 없는 좁은 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영상 피드백을 통해 정확한 위치 제어가 가능해요. 하버만 교수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실제 수술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나노로봇에는 AI 기반의 자동 회피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을 자동으로 피해갑니다. 슈나이더 교수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공률이 정말 94%라고 하셨나요? 네, 한국에서의 임상 결과입니다. 특히 해면상 혈관종의 경우 지금까지 실패 사례가 없었어요. 바그너 교수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수술 중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나노로봇은 언제든 즉시 회수가 가능하고 기존의 응급 처치 방법들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3시간에 걸친 설명 끝에 독일 의료진들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특히 한스의 상태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하버만 교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닥터 박, 정말 확신할 수 있나요? 교수님, 의학에서 100% 확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어요.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버만 교수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좋습니다. 수술을 진행하죠. 하지만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기적의 수술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수술 준비에는 6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지혜 의사는 한국에서 나노로봇 장비를 긴급 공수해야 했고 독일 의료진들은 새로운 수술법에 대한 브리핑을 받아야 했어요. 수술 당일 병원에는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저는 특별 허가를 받아 수술실 관찰실에서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잉그리드는 기도실에서 간절히 남편의 회복을 빌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지혜 의사가 주집도의를 맡고 하버만 교수가 보조를 맡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던 두 의사의 호흡이 점차 맞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노로봇 삽입 준비 완료. 박지혜 의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삽입 시작합니다. 모니터에는 나노로봇이 촬영한 뇌 내부의 생생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어요. 마치 인체 탐험을 하는 것 같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와, 이런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니. 하버만 교수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혈관종 위치 확인됨. 접근 경로 계산 중. AI가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는 동안 나노로봇은 안전하게 대기했습니다. 경로 확정. 접근 시작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뇌간 부근의 중요한 혈관들 사이로 나노로봇이 조심스럽게 이동해야 했거든요. 모든 의료진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생체 신호 안정적입니다. 마취과 의사의 보고가 들려왔어요. 한스의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혈관종에 도달했습니다. 제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혜 의사의 손끝에서 나노로봇이 정밀하게 움직였어요. 혈관종 조직을 레이저로 조금씩 태워 없애는 과정이 모니터에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놀랍군요. 이렇게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다니. 슈나이더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나노로봇의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정상 조직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병변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박지혜 의사가 설명하면서도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이 시간이 지나자 혈관종의 60%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어요. 출혈 감지. 작은 혈관이 손상되었습니다. 수술실이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하버만 교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응급 지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지혜 의사는 침착했어요. 괜찮습니다. 나노로봇에 미세 지혈 기능이 있어요. 나노로봇에서 미세한 전기 자극이 나와 손상된 혈관을 즉시 응고시켰습니다. 출혈이 멈췄어요. 정말 대단하군요. 이런 기능까지 있다니. 바그너 교수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계속되었고 4시간 후 마침내 혈관종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제거 완료. 나노로봇 회수를 시작합니다. 나노로봇이 안전하게 뇌 밖으로 나오자 수술실에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수술 성공입니다. 박지혜 의사의 선언에 모든 의료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 역시 관찰실에서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버만 교수가 박지혜 의사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닥터 박, 정말 놀라운 수술이었습니다. 제가 틀렸었네요. 교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박지혜 의사의 겸손한 태도에 독일 의료진들은 더욱 감탄했어요. 수술 직후 한스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잉그리드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스, 정말 다행이야. 마취에서 깨어난 한스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어요. 여보, 나 괜찮아? 말도 할 수 있고. 네,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 기적 이후의 변화와 진정한 인정. 수술 후 3일째, 한스의 회복 속도는 모든 의료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비되었던 오른쪽 팔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언어장애도 말끔히 사라졌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 한스의 회복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한스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자님, 정말 기적 같아요. 독일 의사들이 모두 포기했는데 한국 의사가 저를 살려줬어요. 잉그리드 역시 박지혜 의사에 대한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박지혜 의사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무엇보다 환자분이 빨리 회복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독일 의료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스의 수술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독일 전역의 의료진들이 뮌헨 대학병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나노로봇 수술법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버만 교수는 제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기자님, 제가 처음에 박지의 의사를 무시했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동양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그녀의 실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교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계기가 있나요? 수술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의학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요. 환자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말이죠. 슈나이더 교수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박지의 의사의 나노로봇 기술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수술들이 가능해졌어요. 독일 의료계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박지의 의사는 독일 신경외과학회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어요. 강연장은 독일 전역에서 온 의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노로봇 수술의 핵심은 정밀성과 안전성입니다. 기존 수술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던 부위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박지의 의사의 강연에 독일 의사들은 열광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모두가 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강연 후 하버만 교수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닥터 박, 독일에 남아서 우리와 함께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술을 독일 전역에 보급하고 싶습니다. 박지의 의사는 잠시 고민한 후 대답했어요. 교수님의 제안은 영광스럽지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독일과 한국 간의 의료 교류는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 결과 뮌헨 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간의 공식적인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독일 의료진들이 한국에서 나노로봇 수술을 배우고 한국 의료진들이 독일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어요. 한스의 퇴원일, 병원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독일 의료진들이 박지의 의사를 위한 감사 파티를 준비한 것이었어요. 한스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박지의 의사님,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선생님 덕분에 가능한 것이에요. 잉그리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선생님은 진정한 생명의 은인이세요. 하버만 교수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닥터 박, 제가 처음에 선생님의 제안을 거부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편견 때문에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요. 박지의 의사는 마지막까지 겸손했어요. 의학의 발전은 서로 배우고 협력할 때 가능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도 많이 배웠어요. 3개월 후 박지의 의사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영향은 독일 의료계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어요. 뮌헨 대학병원에는 박지의 나노로봇 수술센터가 설립되었고 매년 수십 명의 독일 의사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스는 완전히 회복되어 BMW로 복귀했고 이제는 한국 기술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저는 평생 독일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세계는 넓고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요. 저 역시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실력은 국적이나 나이에 상관없다는 것을 말이죠. 현재 박지의 의사의 나노로봇 수술법은 유럽 전역에 보급되고 있으며 수많은 환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던 의료기술에 한국의 혁신이 더해져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의학의 발전은 편견을 버리고 서로에게서 배울 때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국경도 편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한스 밀러라는 한 독일 엔지니어의 생명을 구한 박지의 의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 성공담을 넘어서 인류가 함께 발전해야 할 길을 보여준 감동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최고 병원들이 포기한 환자를 한국인 의사가 구했다. 2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